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영양제나 보양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몸에 좋은 것뿐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좋고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돈을 지불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한 만큼 효과를 얻는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아주 싼 비용으로 쉽고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이 있다면 해보시겠어요? 그 방법은 바로 따뜻한 물 마시기 건강법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따뜻한 물이 아닌 차가운 물 혹은 얼음이 가득한 음료를 마시는 현대인들이 갈수록 늘어갑니다. 냉장고나 정수기에 있는 물을 마시기는 해도 따뜻하게 끓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요즘 별로 없습니다. 자꾸 차가운 음료나 물을 마시고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다 보면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줄어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 석 잔 따뜻한 물 건강법입니다. 지은이 하스무라 마코토, 펴낸 곳은 열대림입니다. 이 책은 따뜻한 물 마시기가 건강을 좋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상 증상에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내는지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대부분의 이상 증상은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식사법과 생활 습관을 조금씩만 바꾸면 개선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돈도 들지 않는 따뜻한 물 건강법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뜻한 물이란 맛과 무게가 다르다. 따뜻한 물은 가장 강력한 음료다. 그런데 끓여서 단지 온도만 높아진 따뜻한 물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대로 끓인 따뜻한 물은 주전자에 끓인 물이나 어중간하게 온도만 높아진 따뜻한 물과는 전혀 다르다. 수치화할 수 있는 성분은 모두 같지만 무엇보다 맛이 다르다.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따뜻한 물이란 마시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목이 시원해지고 배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물이다. 그에 비해 제대로 끓이지 않은 약 5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은 많이 마시면 답답한 느낌을 갖게 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로 물의 가벼움과 무거움에서 오는 차이가 있다. 그냥 온도만 높아 따뜻하기만 한 물은 무겁기 때문에 몸에 쌓이는 느낌을 주지만 제대로 끓인 따뜻한 물은 상당히 가볍다. 이 물의 무게에서 오는 차이는 몸에 아주 다르게 작용한다. 몸과 마음이 가볍다. 따뜻한 물이 지닌 중요한 효능의 하나는 이 가벼움에서 온다. 따뜻한 물은 몸속으로 흡수됐을 때 약해진 위장 기능을 회복시켜 소화력을 향상시킨다. 그 결과 몸속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노폐물이 연소되어 몸이 전체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되찾게 된다. 또한 따뜻한 물의 가벼움은 몸에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겠지만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몸은 물론 마음도 가벼워져 기분이 상쾌해진다. 몸 상태가 가벼워지면 우리는 최상의 쾌적함을 느끼게 된다. 따뜻한 물의 가벼움이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는 것을 체감하게 되면
마시기 싫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뜻한 물을 마셨을 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점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끓인 물은 실생활에서 변비를 개선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필자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신 사람에게서 변비, 수면장애, 냉증, 불안증,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수백 번이나 보아왔다.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은 구체적인 작용이 있음을 의미한다. 몸을 정화한다. 따뜻한 물만이 몸속을 정화한다. 따뜻한 물 대신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 어떨까요? 차를 마시는 것은 효과가 없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물론 위장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는 있다. 단, 차 속에는 특유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위장의 정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차로 손을 씻는 사람이 없듯 위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데는 따뜻한 물이 훨씬 좋다. 더욱이 따뜻한 물 속에는 정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따뜻한 물이 가진 큰 효과 중 하나는 몸의 모든 기능을 균형 있게 맞춰준다는 것이다. 따뜻한 물은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균형뿐 아니라 몸의 각 기능의 균형을 맞춰주는 음료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항상성, 즉 생체의 내부나 외부 환경인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성질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식사 후에는 혈당이 올라가지만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 저절로 조절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몸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율조절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율조절 프로그램은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연한 것으로 느끼겠지만 생명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그 실체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신비로운 과정이다. 단 분명한 것은 따뜻한 물이 이 자율조절 능력 향상에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물론 차도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교감신경의 활동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능을 발휘하지만 이외의 효능은 없다. 그러나 따뜻한 물의 효능은 제한적이지 않다. 독소를 배출한다. 질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사람은 매우 순수한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온다. 갓난아기는 불순한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존재이다. 그러나 갓난아기는 성인이 되면서 본래 갖고 있던 순수함을 잃고 만다. 곧 외부적인 영향과 불규칙한 식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음식 찌꺼기는 결국 몸속에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대로 방치되면 질병의 원인이 되어버린다. 질병이란 우리 몸속에서 독소를 정화하는 능력이 매일 들어오는 불순물을 처리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따뜻한 물이 그 역할을 해준다. 우리 몸의 정화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따뜻한 물은 인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깨끗이 정화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을 체외로 배출시켜 아기 때의 순수한 상태로 되돌려준다. 인체의 정화력이 향상되어 순수성을 되찾게 되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질병은 우리 몸에 독소나 스트레스가 쌓여 불순한 상태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깨끗해지면 저절로 사라진다. 소화력, 대사력, 면역력 강화. 위장의 소화력은 생명의 근원. 따뜻한 물은 위장의 소화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소화력과 관련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몸에는 총 13개의 불이 있으며 이 모든 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위장의 소화력이다. 그 때문에 위장의 소화력이 좋아지면 인체의 모든 불은 활활 타오르게 된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소화력은 생명력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소화력이란 인생의 즐거움을 비롯해 생명력과 수명까지도 좌우한다. 따라서 위장이 약해지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셔서 소화력이 향상되면 생명력이 왕성해진다.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다. 따뜻한 물이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예외가 없는 사실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지성을 갖고 태어난다. 자연지성이란 무엇일까? 한 개의 수정란은 어머니의 몸속에서 세포 분열을 반복해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까지 60조 개의 세포로 분열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손, 발, 신경조직, 뼈, 피부, 내장과 같은 인체의 모든 장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누군가의 과학적인 처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것은 의식이나 사고의 수준을 초월하는 것으로, 즉 측정이 불가능한 완벽함을 가진 조화로운 지성이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이것을 자연지성이라고 한다. 따뜻한 물을 마셔서 자연지성의 기능을 저해하는 독소가 배출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자연지성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따뜻한 물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따뜻한 물 만드는 법. 따뜻한 물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매우 소중한 음료인데 만드는 법과 마시는 법이 어렵지 않다. 순수한 물을 골라 제대로 끓이기만 하면 된다. 따뜻한 물의 효과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물은 무엇보다 순수한 물이다. 즉, 자연에 가까운 물이 좋다. 완전한 물은 부패하지 않는다. 정수기 물이나 수돗물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우물물이나 샘물도 괜찮다. 제대로 끓이기만 하면 된다. 1. 주전자에 깨끗한 물을 담고 뚜껑을 닫은 뒤 강한 물에 끓인다. 2.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날아가도록 뚜껑을 열고 계속 끓이되 불을 약하게 조절한다. 3. 그 상태에서 10에서 15분간 더 끓인다. 4.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물을 홀짝홀짝 마신다. 남은 물은 보온병에 담아놓고 당일에 모두 마신다.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요령. 시원한 맥주처럼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마셔야 위장에 부담이 적다. 아침 일찍 마신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한 컵의 물을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신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따뜻해지면서 대사가 전체적으로 활발해지며 우리 몸은 하루의 활동을 준비하게 된다. 또한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시켜 장속을 깨끗이 하므로 배설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식사할 때도 한 컵씩 마신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밥을 먹으면서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신다. 밥을 몇 숟가락 떠서 먹은 뒤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반복적으로 마시면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하면 소화력이 향상되어 음식물이 잘 소화된다. 식간에도 마시면 효과가 크다. 식간에 20분, 30분 간격으로 한 모금 한 모금 조금씩 마신다. 위장이 따뜻해져 소화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몸속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가 쉽게 소화된다. 과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 않는다.
하루 마시는 따뜻한 물의 양은 700에서 800cc 정도가 적당하다. 더 이상 마시면 몸속의 필요 성분까지 빠져나가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지나치게 마시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자. 증상별 마시는 법 그리고 식사법. 당뇨병. 당뇨병은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명 에너지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을 때 생기는 질병이다. 엄밀하게는 몸의 조직을 형성하는 대사의 7단계 중 첫 번째 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다. 대사의 7단계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자. 혈장, 혈구, 근육, 지방, 뼈, 골수, 신경, 정액, 난자, 생명 에너지. 당뇨병 환자는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혈장에서 혈구로 이어지는 대사의 첫 단계에서 이미 정체 현상이 발생하므로 혈중의 당 수치가 상승한다. 곧 당뇨병이 심할 경우 발기부전 증상이 동반되는 것은 이 첫 번째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 단계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양분이 7번째 단계의 생식기로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셔서 몸속의 음식 찌꺼기가 연소되고 7단계의 대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초기 당뇨병 정도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소화력을 높이는 식재료. 소화력을 향상시켜주는 음식에 생강이 있다. 생강은 위장의 불뿐만 아니라 긴장의 불에도 활력을 주기 때문에 몸 전체의 대사력 향상과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준다. 물 한 컵에 생강을 슬라이스로 잘라 2~3장 넣어 마신다. 분말로 된 생강도 효과적이다. 분말은 강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도 충분하다. 한편 위가 약하고 과거에 위궤양을 앓은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강이 자극적일 수 있으므로 별로 권하지 않는다. 이 증상에 효과적인 따뜻한 물 마시는 법. 1. 아침에 일찍 마신다. 2. 새끼 식사 때 밥을 먹으면서 마신다. 고혈압. 혈압은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 마련이지만 수축기 혈압은 과하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라간다. 이런 현상은 몸에 불의 기질과 바람의 기질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완기 혈압은 물의 기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몸이 무겁고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높아진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고기나 생선의 과도한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육류와 생선을 많이 먹으면 몸의 바람과 불과 물의 기질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특히 육류와 생선을 먹은 후 소화가 되지 않은 찌꺼기가 몸에 쌓이면 이완기 혈압이 올라간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의 자율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소화율이 떨어지는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면 혈압은 자연적으로 내려간다. 따라서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서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압에 대한 걱정은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 고혈압인 사람이 육류와 생선이 꼭 먹고 싶다면 가급적 점심에 먹고 밤에는 절대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증상에 효과적인 따뜻한 물 마시는 법. 1. 아침에 일찍 마신다. 2. 새끼 식사 때 밥을 먹으면서 마신다. 감기. 감기도 생명 에너지가 부족할 때 잘 걸린다. 생명 에너지가 왕성한 사람은 주변에 감기에 걸린 사람이 있어도 쉽게 옮지 않는다. 따라서 따뜻한 물을 마셔서 소화력이 향상되면 섭취한 음식물이 제대로 생명 에너지가 되므로 감기도 전혀 걸리지 않게 된다. 반대로 감기에 잘 걸린다면 생명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서 잠도 잘 자고 평소에 생명 에너지로 빨리 전환되는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밑반찬과 가공 음식은 자제하고 신선한 야채를 이용한 즉석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 좋다. 두통.
두통이라고 해도 모두 같지 않은데 욱신욱신 쑤시는 듯한 긴장성 두통과 주기적으로 격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컴퓨터를 지나치게 많이 볼 때 생기는 긴장성 두통은 목과 어깨 결림과도 관계가 있는 가장 흔한 두통이다. 이때에도 따뜻한 물을 마셔서 몸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단 두통이 있을 때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한다. 특히 격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 음주나 매운 음식은 좋지 않다. 겨자, 생강, 검은 후추 등 자극이 강한 향신료, 간장, 된장처럼 짜고 매운 음식도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나치게 뜨거운 음료도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물도 미지근하게 마셔야 한다. 이 증상에 효과적인 따뜻한 물 마시는 법. 1. 아침 일찍 마신다. 2. 새끼 식사 때 밥을 먹으면서 마신다. 따뜻한 물 더 잘 마시는 법. 이상적인 체형 만들기.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식사 후에 산책과 산책 후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를 적극 권하고 싶다. 아침 일찍 한 잔, 새끼 식사 중에 한 잔씩이라는 뜨거운 물 마시기의 기본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대개 2-3kg은 빠지게 마련인데 식사 후에 산책을 하고 산책 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다면 더 많은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 식사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몇 분간 휴식을 취한 뒤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한다. 이때는 유유자적하며 천천히 걸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100에서 150cc 분량의 따뜻한 물을 마신다. 산책 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은 소화력을 향상시켜 몸 전체의 활발한 대사를 도와준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제목만 보고 내용이 뻔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이 우리 몸에 중요한 건 알고 있었지만 특히 따뜻한 물을 마셔야 몸을 정화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소화력, 대사력,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증상별 마시는 법과 식사법을 참고하셔서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